안녕하세요. 화사님을 위한 복귀 시간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복귀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화장품의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을 표시해야 되지요. 올 1월 1일자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정안에 의해서 시행이 된 사항인데요. 조제관리사 1회와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출제 문항이 또 된 이력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복귀를 할지 한번 볼까요? 출제 문항 예측 문항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되고요.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기억 퍼센트 초과하고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은 제품에는 니은 퍼센트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성분의 함량을 묻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런 화장품 법령 관련된 부분이 있죠. 바로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사의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 방법입니다. 특히 별표사는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할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 있죠. 거기에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성분을 기재 표시해야 될 때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바로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가 또 봐야 되겠죠. 이 고시 규정 중에는 별표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25가지의 성분이죠. 이 성분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알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게, 익숙하게 익혀놔야 합니다. 이미 여기서 벤질알코올 응용돼서 조제관리사 시험 문제 단답형 형태로 출제된 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서조항, 항상 그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 또 기타 다른 고시 내용들 보면은 이렇게 단서조항 주석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1회, 2회에 걸쳐서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문제죠. 이 성분들은 기재 표시해야 될 성분들이고요. 그냥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유형별로 화장품 유형에 따라서 0.01% 초과할 경우, 그리고 씻어내지 않는 그런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만 이 성분들에 대한 내용들, 성분들을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험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죠. 자, 0.01, 0.001이죠. 그렇다면은 좀 더 나아가서 성분의 표기는 어떤 경우에 산출을 해서 표기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해당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품의 내용량에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을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 250g짜리 제품이 있다. 이 안에 리모넨이 0.05g 포함이 돼 있다. 라고 하면 표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산식은 자 0.05 전체 250g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이걸 100분위로 나타내면 0.02%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경우에는 0.001 초과시 기재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경우는 0.02%에 해당되니까 초과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 대상입니다. 그러면 리모넨이라는 성분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정답은 0.01, 0.001이었고요.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표시 지침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된 것이 있는데요. 이왕 보는 김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더 표시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 기재 관련 세부 지침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뭐 조제가 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바로 이제 세부 지침에 대한 사항이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법률적으로. 그래도 이제 향후 이러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닥쳤을 때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 순서는, 표기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성분 표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별도로 따로 뭐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5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로는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향료의 말로 다 포함해서 썼죠. 현재가 아니고 이미 시행 중이니까 과거였겠죠. 만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있는 성분 그대로 향료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그대로 보이게끔 순서대로 이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 1% 이하에서는 성분의 함량 순서가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기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량 순으로 기재를 하든 그 순서 없이 하든 1% 이하일 경우에는 다 그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가로를 쳐서 성분을 넣거나 또 이런 식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임을 표시하는 형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의 오해 우려가 있다라고 불가함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량입니다. 내용량 10ml와 10ml 초과 또 50ml 이하 그리고 아예 소용량인 경우 10ml 이하일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자, 원칙적으로는 사용 안 해도 되죠.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죠. 기존 규정에 따라서 표시 면적에 부족한 사유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략이 가능은 하지만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뭐 어딘가 다른 곳에 특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소용량이라도 그런 면적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천연 오일 또는 식물 추출물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표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침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답이겠죠.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나 추출물이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해당 성분이 착향제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자재인데요. 2019년 시행 전에 제조된 부자재로 2020년 즉 부자재 유예 기간 2020년 제조한 화장품을 2021년 즉 부자재 사용 경과 조치 기간 종료 후 유통 판매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자재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기존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은 그 화장품의 사용 기간까지 유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오버 레이블링을 통해서 이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전성분 표기가 시행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준비 기간이나 또 그런 기업의 상황 때문에 일부 부자재에 관련돼서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구입한 부자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자재에 표시가 돼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년 동안 부자재를 소진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반드시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표시된 부자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책임 판매업자 홈페이지나 온라인 판매처 사이트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되는지
자, 원칙은 온라인상에서도 이 전성분 표시사항에 향료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 7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 부자재 사용으로 실제 유통 중인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유통 중인 제품과 온라인상의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사항이 혹시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기존 유통 중일 경우에는 알러지 유발 물질을 안 쓰고 표시된 상태로 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유통화장품 표시사항과 온라인상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러한 세부 지침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복기에 대한 부분 마칠까 합니다. 이미 1회와 2회에 걸쳐서 본 문항에 대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출제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25가지의 유발 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부적으로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는 걸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성분들 중에 다른 그 법 규정과 연관된 아니면은 또 피부나 모발과 연관된 그런 성분과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항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